네,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선암이라는 종목입니다. 선암. 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가 않았죠. 지수는 연속해서 한 10거래일 정도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자,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저점. 자, 그러니까는 심리적 지지선들, 자, 이런 자리들을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런 구간에서 시세가 이탈이 돼버린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오히려 손절해야 될 물량들이 나오고,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은 물량으로도 크게 빠지고, 크게 빠지는 거는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투매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는 반대매매가 되고, 반대매매가 된다라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방 경직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방 경직. 자,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찐바닥이다. 자, 이런 찐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오히려 관심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선암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지지선을 이탈을 해버리고 오히려 하방 경직 상태에서 조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오늘 10%대가량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두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혹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은 더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조금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선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초전도체 테마. 자, 이 초전도체 테마라는 이슈로 급한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자, 3,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어디까지 갔나요? 15,000원대. 자, 그럼 몇 배입니까? 5배입니다. 500에서 600%,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도 있죠. 자,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순간에 600%가 올려버렸다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선암이라는 종목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그대로 빠졌는데, 빠지고 난 다음에 자리가 멈춰선 자리를 보니까는 기존에 부각받지 않던 자리까지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다? 원상복귀. 자, 애초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초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런 횡보 수렴 추세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리하고 조정받는 자리하고의 이 괴리감이 크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투매 물량,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내가 수익인데 불안하니까는 던져야지 하는 물량이 나올 위험성이 커요. 근데 상승을 이렇게 쭉 해버리고 난 이후에 조정이 아닌 하락 국면으로 이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한 차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다시 빼버리고 또 다시 빼버리고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자리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자리다. 자, 왜 의미가 없어졌냐?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중요하겠죠. 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는 어쨌든 물량을 던질 수 있을 법한 타이밍들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손절해야 될 타이밍,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매가 나와야 될 타이밍,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시그널, 이 세 가지가 모두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암이라는 종목의 지금 자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자리일 수가 있다. 자, 신성델타테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상승 직전에 있었던 가격과 지금 괴리감이 크죠.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종목이 먼저 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 여기에 있었던 기대 심리가 아직까지 물량 정리를 안 했으니까 오히려 물량을 잠궈 놓을 수 있는 매수세의 힘이 조금만 매수가 붙는다 하더라도 크게 튀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왜냐? 여기서 물량을 정리를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어느 순간쯤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이쯤 되면은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물량이 와르르 쏟아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승부수를 띄우기에는 신성델타테크가 맞다. 근데 다만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고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자리에서 되면 되고 아니면 뭐 그냥 큰 손실 없이 나오지
라는 마인드로 볼 때는 이렇게 상승폭 대비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시점. 자, 물량이 투하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직전에 있었던 이 수렴 추세의 자리까지 온 자리가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중장기 이평선들 다 밑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쭉 밀렸다가 한 차례 지지받고 올라왔고, 여기서 조정을 받는데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죠. 자, 이런 패턴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이 10% 상승, 값진 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더 갈 수 있다, 서남은. 자, 왜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량을 던질 수 있는 자리들이 이미 다 지나갔고 그 자리를 버텨내고 이겨내고 올라온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혹시나라도 중간에 초전도체 이슈 아니면은 이 서남이라는 종목의 개별적인 호재성 기사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올라가는 폭은 많이 열려 있지만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다라는 말만 제가 전달드리고, 구체적인 대응 상황과 좀 디테일한 일정 재료가 노출이 됐었을 때는 사실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재료가 나온 게 아니에요. 초전도체 테마 자체가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도 불확정하다라는 기사만 자꾸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무작정 들어가기는, 그러니까는 이런 차트에 대한 수급 현상을 보고 호재성 기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측 매매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측 매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술적 대응과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만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추후에 이런 뭐 초전도체 이슈 테마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나왔을 때 특정적인 저항선과 지지선에 맞는 대응 요령이 조금 내가 미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가 제 개인 지통 연락처입니다. 여기로 서남 영상 시청했다, 그 확인 메시지차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이후에 후속주들이 움직이는 패턴과 이 서남을 조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로 숫자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모든 부분들과 제 나름대로의 관점들을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쌓아 올렸고, 그리고 어떤 조건식과 어떤 타점을 제가 주로 애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고요. 그리고 추후에 있을 10월달 있을 일정주, 자, 이 일정주에 대한 큼지막한 재료와 제 나름대로의 관점들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에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자,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하나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에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 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ARM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ARM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세 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